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한성희 작가님이 지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네, 먼저 작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이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정신분석가이자 소아정신과 의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20년 넘게 국립서울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다. 네, 프롤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딸아,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미국에서의 신혼생활은 재미있니? 직장생활은 좀 어때? 전화나 메신저로 자주 소식을 주고받으면서도 엄마는 항상 내 안부가 궁금하다. 떨어져 있으면 내 새끼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부터가 마음이 쓰이는 걸 어쩔 수가 없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의 안부를 이처럼 애달프게 그리워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너를 낳기 전까지 일이 주는 성취감에 지혜 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솔직히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게지. 하지만 너를 낳고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더랬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가인 너를 돌보기 위해 병원 눈치를 보면서 네가 갑자기 넘어져 다치거나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등 매일 예측 불허의 삶을 살면서 처음으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을 겪으며 너 하나 키우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실망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는지, 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성장한다고 하는지 말이다. 만약 너를 낳지 않았다라면 더 크게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분명 허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너라는 존재는 인생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흔들릴 때마다 너를 생각하며 다시금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가 어느 날 결혼 얘기를 꺼내며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결혼할 때쯤이면 한국에 들어와 살겠지 싶었고, 그때가 되면 자주 볼 수 있을 테니 지금은 보고 싶어도 참자 했었는데, 아예 먼 타국에 눌러 앉겠다고 한 거지. 한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자식이 어른이 되어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 축복해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한편으로 서운하고 허전한 것도 사실이더구나. 아니, 처음엔 내가 멀리 떠나 살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나한테 많은 걸 선물해 준 너에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너에게, 엄마로서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는 생각. 이제껏 나는 너에게 엄마였고 나에게 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우리가 쌓아온 3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늘 가까이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해 미처 해주지 못한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충 헤아려 보니 지금까지 만난 환자만 20만 명 가까이 되더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고통과 서름을 안고 나를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나는 너와 비슷한 또래의 청춘들을 만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다. 혹시나 너도 나한테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자꾸만 대입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게지. 얼마 전에는 30살의 여자가 찾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그녀는 조금 진정이 되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계약직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엔 예정된 결혼까지 없던 일이 되었다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좀 시원하네요. 울고 싶었는데 저보다 더 걱정하실 부모님 때문에 마음껏 울지도 못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 무모한 자신감뿐이라도 생기가 넘쳐서 한창 예쁠 나이인데 그녀는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는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춘들이 취직을 못해 방황하고 그나마 쥐꼬리만한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으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안타깝고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멀쩡하게 생겨서 대학도 졸업했는데 백수로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돈이 귀한 줄 모르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아냥댄다. 그러나 청춘들은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하지만 막상 변변한 자리 하나 내주지 않는 세상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자신이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아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세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해봐도 뭐 하나 풀리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들 자신이다. 언제부터인가 내 또래인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은 지금껏 진료실에서 만난 청춘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이자 30년 동안 너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결혼해서 한국을 떠나는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했다. 1년간 원고를 쓰며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40년의 세월 동안 정신과 의사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다 싶기도 했고 내 글이 혹시나 아픈 청춘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낭떠러지로 미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었다. 더 듣기 전에 엄마밖에는 해줄 수 없는 말들을 말이다.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그랬듯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니? 까짓것 쉬어가면 그만이다. 최소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의 재미를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잘 안 떠오르고 자꾸만 화가 날 때는 이 책을 참고하렴.
실수투성이이고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살고자 했던 엄마의 인생을 보며 힘을 내라. 우리 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아, 파이팅이다. 늘 너를 아끼고 지지하는 엄마가. 네, 목차를 보겠습니다.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다. 세상과 자아에 대하여. 챕터 2. 모든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 것. 일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챕터 3. 어떤 삶을 살든 사랑만큼은 미루지 말 것. 사랑에 대하여. 챕터 4.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은 그냥 쉬게 둘 것. 감정에 대하여. 챕터 5. 너무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천천히 뜨겁게 살아갈 것. 인생에 대하여.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못된 딸이 되라. 네가 결혼하던 날 아침, 나는 한참 신부 화장을 하느라 분주한 너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뻐 보인다더니 너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다. 어머, 얘 좀 봐.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있을 거 다 있네. 다른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걸 마치 내만 그런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방글을 금세 떼는 걸 보며 어머,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라는 생각을 했다. 정신과 의사라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건 다른 부모랑 똑같네요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개념치 않았다. 아니 정말로 내 눈에는 세상에 너만큼 완벽하고 특별한 아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네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씩씩하게 잘 커주었고 내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다. 때론 여느 모녀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춘기 때는 속을 끓이기도 했지만 이젠 모두 행복한 추억이구나.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품었던 훌륭한 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른다. 모든 엄마가 그러하듯 엄마가 생각하는 너의 미래, 엄마가 생각하는 너를 만들어가느라 너에게 쓸데없는 걱정과 부담을 안겨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너는 엄마의 방향을 번번이 빗나갔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까지 자충우돌하는 가운데서도 너만의 길을 걸어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네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기도 했고 네가 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왜 엄마는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고 따졌지. 가끔 내가 화가 나서 나한테 말도 걸지 않을 때면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곤 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나의 욕심이었다. 내가 너의 앞날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데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행복할 텐데 하고 단정한 나의 오만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나에게 말했다.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평생 함께하고픈 남자를 만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 축하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앞으로도 그 사람과 계속 타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딸아, 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네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터뜨리는 울음을 무척이나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분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 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뿐만이 아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심심해도 운다. 아이에게 울음은 희로애락을 담은 사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옹알이를 지나 진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는 정작 필요한 울음마저 경계하게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고 울면 바보라고 놀리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야 라고 협박한다. 울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수록 눈물에 인색해진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란 없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라는 게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가 버리는 모래성을 쌓았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인생에서 삽질이 꼭 필요한 이유. 세상의 선택을 하기엔 경험과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청춘들에게 이런 삽질마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퇴적층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도 바빠요. 괜히 삽질했다가 손해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며 삽질을 손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손실 회피라고 한다. 똑같은 결과라도 획득한 가치보다 손실된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어디선가 이런 글귀를 읽은 기억이 난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청춘일수록 삽질은 꼭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